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8월 30, 수요일입니다. 비가 어제까지 많이 오다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참 요즘 공기도 깨끗하고 어제 석양이 지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또 퇴근하는 길에 무지개도 떠오르는 걸 보면서 야,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읽으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좀 편지를 쓰는 느낌. 저도 이 카메라 뒤에 계시는 우리 상류CB 가족 여러분들, 매번 저렇게 감사합니다 또 댓글 남기시는 분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한 4,000명 이상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댓글을 보면서는 매일매일 서로 편지를 쓰고 거기에다가 저도 좋아요 눌러드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서로 매일 편지를 쓰는 사이,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들, 요즘은 아이디가 뭐 이렇게 좀 변해가지고 옛날에는 진진님, 박대달님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있었는데 요즘은 그 아이디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항상 마음속에 소중한 인연으로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랑 한번 뭐 식사나 그런 거는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근데 뭐 종목 상담하러 식사 요청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인생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건 좋습니다. 아무튼 서로 페이팔 하는 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과잉 진료 이런 부분에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팔이 다쳤는데 갈비뼈나 뭐 이렇게 폐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그죠? 아마 어떤 의사분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이게 폐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댓글을 보면서 하긴 제가 저희 소중한 고객의 자금을 운용을 할 때 별의별 거 다 체크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투자하는 뭐 기업만 분석하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뭐 분석을 해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이 꽤 크잖아요. 아무리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지는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50% 70%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까 많은 그냥 일반 그 펀더멘탈만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하는 거 외에도 많이 체크합니다. 하물며 제 창에 이 코스피 선물도 떠 있어요. 이 선물의 베이시스 있거든요. 이론 베이시스 0.54인데 지금 시장 베이시스 0.1. 그 베이시스가 약해지면 일반적으로는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많이 때리게 되면 베이시스가 약하고, 베이시스가 약하면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서 기업의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그냥 코스피 200 상위 종목들이 쭉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죠. 프로그램 외국인의 선물에 의해서 베이시스가 약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가 기관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지금 기관이 때리는 매도는 저게 펀더멘탈이 나빠져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의 일시적인 이번에도 그렇죠. 제롬 파월의 잭슨 홀 미팅에 그 연설을 앞두고 딱 홍콩에 있는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 그 선물로 매도를 잡으면서 일시적인 어떤 충격이 있을까봐 미리 위험 관리하는 그런 선물 매도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잉 리서치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에서 의사분들이 우리한테 이런저런 걸 뭐 검사도 해봐라 하고 하는 그런 환자를 위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의심을 하면 참 기분이 나쁠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의사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똑같아요. 저희한테 이제 자금을 맡기시는 분들이나 그냥 믿고 믿고 그 주식에 막 신경 쓰셨던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저한테 다 넘기시고 그냥 본업하시고 아니면 다른 데 그 소중한 시간을 쓰시면 되는데 일일이 이제 그 2134 찍는 그날도 작년에 바닥 찍었던 9월 말에도 나는 현금화 70%를 시킨 것 같은데 왜 거기서는 현금화를 안 시키냐. 여러 이런 게 많습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러면 제 마음속으로는 그냥 믿고 맡겨 놓으시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과잉 진료 얘기를 하고 그 댓글을 보고 내가 좀 잘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는 언제든지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저는 배우는 즐거움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그렇게 충고라든지 그런 지적을 얼마든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자신문이고요. 전자신문은 첫 번째 전자신문 오늘 기사가 삼성평택 P1 낸드 236단으로 전환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낸드는 중국에서도 만들다 보니까 낸드가 공급 과잉이 좀 심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맨날 평택 P1, P2, P3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잘 몰라요. P1, P2, P3에서는 어떤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읽어보고요.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알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금융당국 9월 위기설 일축 이래 돼 있거든요. 네, 항상 뭐 4월 위기설, 3월 위기설, 네, 거의 뭐 위기설이 없던 때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무슨 9월 위기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읽고 싶은 기사만 읽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요. 예. 그런데 9월이 1년 전체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의 12개월 중에 가장 수익이 안 좋은 달 1등은 9월입니다. 예. 최근 5년 동안 9월 달에 애플,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다 보세요. 최근 5년 동안에 9월 달에 5분 중에 3번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S&P 500, 나스닥 9월 25년 평균 수익률도 9월이 제일 안 좋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9월 달에 또 추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추석 명절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9월 달에 뭐 이 위기설에 나오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우리가 예상 못했던 뭔가 위기가 오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고 SDI가 46파이 배터리라고 GM에 샘플 공급했다고 했는데 4680은 들어봤는데 46파이 이건 뭔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편의점이 2개월 연속 백화점을 추월했다. 오프라인 유통 1위를 넘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왜 봐야 되냐면요. 제가 주식 투자는 워런 버핏이 그 얘기했다 했잖아요. 산업의 성장성보다
그 산업 내에서의 경쟁 구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 경쟁 구도를 흔드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꼭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든 안 하든 이런 식으로 이런 원인 때문에 백화점을 뛰어넘어서 편의점이 이렇게 유통의 1위가 되구나. 그 경쟁 구도가 왜 변했을까? 그런 걸 이제 공부해 보는 거죠. 2차 전지 장비사 호황 속에 자금 확보 총력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요즘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박재민 교수의 편한 기술 경력, 미션 역량 그리고 혁신. 네, 요거까지 시간이 되면 요 부분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평택 요 부분을 먼저 볼게요. 차세대 주력 제품 집중 전략, 장비 교체 기간 감산 효과가 커서 글로벌 낸드 수급 안정화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평택 1공장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128단에서 236단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네요. 재고가 많은 128단 낸드 생산을 줄이고 최선단 제품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올 연말 낸드 플래시 수급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위기 돌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낸드 쪽은 올 연말이라 돼야 수급이 정상화되나 봅니다. 이 말은 디램 가격은 뭐 벌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EQ에 ASP가 플러스로 돌아섰고, 근데 삼성은 3Q에 바닥 찍고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낸드는 연말이나 돼야 그 가격 하락이 멈추고 플러스로 돌아왔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는 평택 1공장 생산 라인을 236단으로 추진을 하는데 낸드 플래시의 단수는 셀의 적층수로 숫자가 높을수록 용량이 크고 최신 제품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삼성은 평택 P1 낸드 라인 상당수를 바꿀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 사정에 밝은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전환 방침을 확정하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P1은 삼성 메모리의 핵심 생산 기지인데 크기가 77만 6천 스퀘어미터에 달하는 곳에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네요. 여기서 낸드 플래시만 하는 게 아니라 디램도 하고 있네요. 생산 능력이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디램 월 10만 장 그리고 낸드는 19만 장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전자가 P1 낸드 플래시 라인을 개편하는 건 시황 때문인데 글로벌 경기 침체로 낸드 플래시 재고가 올해 최대 28주까지 치솟았다고 하네요. 6개월 이상이다, 그죠? 4, 6, 24 하면 이는 적정 재고 일수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래요? 그러면 적정 재고는 7, 4, 28이니까 7주 정도가 맞다, 그죠? 7주면 딱 2달치. 특히 낸드는 128단 제품을 중심으로 재고가 쌓여 삼성은 수요가 줄어든 제품 생산을 축소하고 현재 상용 제품 중 가장 앞선 236단 낸드로 생산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공정 전환을 통해서 삼성은 재고 조정과 신시장 선점을 동시에 노린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공정 전환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장비 교체 기간 동안 감산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네요. 즉 128단 재고를 빠르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삼성이 감산에 그치지 않고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건 200단 이상 낸드가 차세대 주력품으로 떠오르고 있었어라고 합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은 지난해 128단이 전체 수요의 50%를 차지했고요. 176단 그리고 96단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올해는 176단이
20%를 넘어서게 되고요. 200단 이상 낸드가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삼성은 236단을 준비해 미래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낸드 플래시 공급 업체고요.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생산 조정으로 공급 초과 상태인 낸드 플래시 수급이 안정을 되찾을지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전자는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웨이퍼 투입량을 10% 줄이기로 했고요. 중국 시향 공장도 가동률을 20% 수준까지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네요. 시향 공장은 128단 낸드를 만드는 곳이네요. 전자는 올해 연말까지 낸드 적정 재고 수준인 6주에서 8주를 달성한다는 계획이고, 낸드 재고는 상반기에 28주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18주까지 떨어졌네요. 빠르게 떨어지고 있네요. 삼성은 이를 적정 수준까지 더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이 9월 위기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또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지. 작년 그 10월에서 그 바닥치고 돌았을 때, 그때는 또 레고랜드 사태부터 해가지고 한전이 51조, 52조, 그죠? 그 적자, 누적 적자 나면서 뭐 우리나라 돈 다 한전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등등 해가지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외환위기 다시 오나요? 네. 환율은 무조건 1,500원 돌파는 기정사실이고 1,600원도 갈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권의 9월 위기설을 일축했네요. 금융위원회는 29일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만기 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 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대로 만기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9월 지원 종료되는 상환 유예 차주는 상환 계획서에 따라서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고, 유예된 이자는 최대 1년 거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었죠. 그러고 보니까 요 만기 연장이랑 상환 유예 제도가 끝나면 아주 대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서 지난해 9월 5차 연장 시 발표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 방안은 운영 중이고요.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지원 대상 또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연착륙하고 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약 76조 원, 35만 명으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00조 원, 43만 명에 비해서 대출 잔액이 기준 24%, 차주수 기준은 20%가 줄었네요. 이중 만기 연장 대출 잔액은 전체 대출 잔액의 93%인 71조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해 9월보다 19조 6천억 원이 감소했는데, 감소된 대출 잔액의 대부분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 대출 등을 통해서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상환 유예 잔액 중 원금 상환 유예 잔액은 전체의 5.5% 수준으로 4조 1천억으로 나타났네요.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는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의 경우, 원금은 뭐 이렇게 연장을 해도 이자도 못 내면 그냥 이자라도 내라 뭐 이러는데, 이자도 못 내는 경우,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의 경우에는 전체의
1.5% 수준으로 1조 1천억 원이네요. 이는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의 0.07% 수준으로 금융당국은 이자 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0.1%도 안 되고 0.07% 수준밖에 안 되는 거군요. 비중이. 금융당국은 약 800명 규모의 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1대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 처장은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자체 재무 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 출발 기금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위기론들이 나올 때마다 이 투자자들을 좀 벌벌 떨게 만들긴 한데, 우리가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처럼요, 내가 투자하는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라는 걸 명심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왔을 때 이 얘기가 삼성전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아니면 국내 네이버가 됐던 여러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잘 안 줍니다. 특히나 우리는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그것 때도 난리였었지만 레고랜드 사태가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별 영향 없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항상 이런 위기 얘기가 나오면 직접적인 그 기업의 매출하고 순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 삼성 SDI 46파이 배터리. 아까 말씀드렸던 46파이 배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DI가 GM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주목받는 46파이 시제품을 공급을 했네요. 다음 달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에서도 주요 완성차 업체에 선보이고 판매차 확대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SDI는 천안 공장에서 46파이 배터리를 생산하고 GM의 시제품을 공급했는데, 46파이 배터리는 지름이 46mm 규격의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보통 기존의 217빵빵 지름이 21mm에 높이가 70인데, 우리가 4680 하면 지름이 46에다가 그러니까 좀 뚱뚱하죠. 기존의 2170에 비해서는. 그리고 높이가 2170은 지름이 21에 높이가 70인데 지름이 46에 높이가 80. 여기에 이제 4680이 되는 거죠. 아무튼 기존의 2170 규격 원통형 배터리보다 용량은 5배. 근데 여기 46파이에서 높이가 왜 안 나오죠? 파이. 뒤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2170 규격 원통형 배터리보다 용량은 5배가 늘어나나요? 출력은 6배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원통형 특성상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서 업계가 개발 및 탑재를 서두르고 있는데, 삼성 SDI뿐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일본 파나소닉, CATL도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SDI는 46파이 배터리를 다양한 폼팩터로 만들고 있다. 테슬라가 규격을 표준화한 4680뿐 아니라 지름은 46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높이는 80 이상인 제품 등 다양한 폼팩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네요. SDI는 지난 6월 GM과 미국에 $30억 투자해서 30기가와트시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신규 대형 고객을 확보를 했고 기존의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에 더해서 수요출을 늘린 것인데 SDI는 주력이었던 각형 배터리뿐 아니라 46파이 원통형 제품으로 GM 쪽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게요. SDI가 각형, LG엔솔은 원통형 뭐 이런 식이었는데 SDI의 반격이네요. SDI는 시제품을 보낸 GM 외에 다른 고객사와도 제품 공급을 협의 중이고요. 쏨 미카엘 SDI 부사장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천안 공장의 46파이 배터리와 전기차 배터리 라인업을 강화했고 고객사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 SDI는 이거는 좀 잘 봐야 되겠는데요. 앨런 머스크 테슬라에도 처음에 요 2170 요게 들어갔다가 4680을 개발해서 4680을 집어넣겠다 했다가 그 4680이 이제 좀 수율이 잘 안 나와서 저게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고객사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SDI 46파이 배터리가 테슬라로도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잠시 드는데 뭐 진짜 좀 잘 요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SDI는 다음 달 5에서 10일 열리는 IAA 모빌리티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는 유일하게 전시 부스를 꾸린다. 다른 업체는 안 오나 보네요. 여기 다음 달 5일에서 10일이니까 9월 5일에서 9월 10일이다 그죠? 당장 다음 주네요. 이곳에서 주요 고객사에게 46파이 배터리를 소개할 예정이고 GM뿐 아니라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폼팩터를 선보여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DI는 앞서 6월 유럽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에서 선보인 제품보다 향상된 기술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한국의 K 배터리 잘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편의점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편의점은 아주 자주 갑니다. 아주 자주 가는 것에 비해서 백화점 거의 안 가고 그러니까요. 편의점이 2개월 연속 오프라인 유통 매출 1위를 차지했네요. 오프라인 유통 선두인 백화점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1에서 2인 소형 가구 증가와 근거리 쇼핑 선호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편의점을 찾는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인데 편의점은 신선식품 등 상품군의 확대와 서비스 영역 확장 등을 통해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백화점을 제치고 오프라인 유통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백화점도 그 매대라든지 레이아웃을 이렇게 뭐 바꾸기도 하는데 요즘 편의점 가보면 정말 좀 편의점은 이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사진에도 뭐 도시락 이렇게 나오는데 편의점 가면 뭐 웬만하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제품도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 퀄리티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편의점에서 이렇게 도시락 구해서 밥도 먹고 1인 가구가 지금 거의 40%가 되고 서울은 뭐 45인가 되는 거에 이 소비자층이 어떻게 변하는 거에 맞춰서 제품을 탁탁탁탁 이렇게 개발해서 내놓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편의점 시장은 포화됐지만 편의점의 그 과점화되어 있는 이 편의점 내에서 Q를 늘릴 수 있는 PQ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제품 개발이 꾸준히 되고 있고 그게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 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유통업 전체 매출 대비 편의점 비중이 17.9%네요.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1위입니다. 오프라인 중에서 1등이고요. 기존 1위였던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1.2%포인트 낮은 16.7을 기록을 했네요. 예, 3등은 누군가? 3등은 대형마트입니다. 12.9%.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거다 그죠? 기업형 슈퍼 SSM 슈퍼가 2.9%를 뒤를 이었네요. 편의점이 월간 매출에서 백화점을 앞지른 것은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이고 편의점이 올해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1월에서 7월 편의점이 작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 8에서 10%를 유지했고요. 같은 기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소비심리 위축 영향으로 3%대 미만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상반기 백화점과 편의점 매출 비중은 각각 17.6에서 16.6%로 격차가 1%포인트까지 좁혀졌고요. 편의점 성장 배경 나오네요. 예. 성장 배경으로는 변화하는 사회 구조가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여기 1인 가구 얘기가 나오네요.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은 34.5%까지 증가했고 여기는 34.5로 나오네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거의 40 다 됐었는데 34.5까지 증가했고요. 1에서 2인 소형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용량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근거리 쇼핑 선호 현상이 확산한다는 설명입니다. 전국 편의점 점포 수가 약 5만 개를 넘어서면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커머스 성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네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급성장한 이커머스가 백화점, 대형마트를 대체하면서 여기도 이제 핵심 단어가 나오죠. 이커머스, 전자상거래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체해버렸다는 거죠. 대체하면서 편의점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해석도 있네요. 실제 상반기 이커머스 매출 증감률을 살펴보면 식품이 22.3, 생활가정용품이 13.8% 등 대형마트의 핵심 상품군 신장률이 높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편의점은 트렌드를 반영한 빠른 상품 교체, 택배, 금융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부가 서비스로 이커머스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연내 편의점이 백화점을 제치고 오프라인 유통 1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백화점은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형 소비 확산으로 주력인 명품 매출 신장세가 주춤하고 반면 편의점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반으로 신선식품 등 상품군을 확대하고 커피 도시락 등 자체 브랜드 PB 판매를 늘리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과 백화점이 각각 3분기와 4분기 성수기를 맞는 가운데 위축된 소비 심리를 공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네요. 서영구 숙명여대 교수님이 이커머스 성장과 함께 쇼핑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쇼핑 채널인 편의점의 장점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서 편의점이 백화점을 제치고 오프라인 유통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2차전지 장비사 호황 속에 자금 확보 총력전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2차전지 시장이 계속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장비 시장도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배터리 장비사들이 주문량 급증으로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고가는 넉넉지 못해서 자금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장비 생산부터 납기까지 기간, 리드 타임이 길어서 매출 인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 운영비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원익 P&E 그리고 CIS D&T 등은 최근 유상증자 추진을 알렸고요. 이들은 각각 343억 원, 300억, 1187억 원을 조달할 예정인데
원익 P&E는 2차 전지 활성화 공정, 그리고 CIS는 전극 공정, D&T는 레이저 노칭 장비가 주력인 배터리 장비사라고 합니다. 3사의 장비 수주량은 배터리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서 급증하는 추세인데 상반기 기준 원익 P&E와 CIS의 수주 잔고가 각각 6,580억, 7,80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3, 61% 이렇게 늘었네요. D&T 수주 잔고도 16.5% 증가했다고 하고, 이 같은 수주 물량 증가에도 장비사들이 일제히 유상증자에 나선 건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 장비 제작 물량이 많아져서 자금 소요는 많아졌는데 통상 18개월 이상의 리드 타임을 감안하면 매출 발생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리드 타임이 기나요? 18개월이나? 장비사 매출은 설비 발주 이후 제작과 입고, 생산 라인, 셋업 과정이 모두 마무리돼야 인식이 이루어지고요. 지난 상반기에 기준으로 원익 P&E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는 1,519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해서 42% 급감을 했고, CIS와 D&T도 2.1, 55.4% 줄었네요. 장비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2차 전지 분야에서 장비 수주가 늘고 있지만 수요 대응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자금이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매출 발생 이전인 올해 말까지가 보릿고개라고 말을 했다. 주주들은 유상증자를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는 주식수 증가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에서 주가 측면에서는 악재에 해당한다. 신규 자금이 투자에 활용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관점도 있지만 주가 약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원익 P&E와 CIS 주가도 유상증자 공시 이후 약 5% 안팎으로 떨어졌다. 많이는 안 떨어졌네요. 다만 장비사들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고금리 국면에서는 차익보다 유상증자가 자금 조달에서 유리하죠. 또 다른 장비업체 관계자는 자금난으로 유동성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비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수주 증가에도 정작 자금은 부족한 풍요 속의 빈곤이라면서 유상증자에 대한 주주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방면으로 자금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유상증자 안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어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유상증자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그 다음에 회사채 발행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유상증자. 이렇게 자기 자본을 늘리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유상증자는 주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주주들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주는 게 아니니까 투자를 더 하시오 하는 건데, 여기서 판단해야 될 게 그래? 그러면 돈 500억이 더 필요하대요. 500억을 그러면 더 투자를 했을 때 이 돈을 갖고 즉 ROE가 얼마 나오느냐. 조금 더 하면 ROI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돈을 받아서 장비 캐파 증설을 해서 그걸로 얼마 더 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ROE가 되는 거죠. 에코티가 이제 늘어나는 만큼. 그 ROE가 15%, 20% 나옵니다. 하면 유상증자를 주주들은 땡큐 하면서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아까 희석화돼서 달과화하지 않는다. 3자 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존 주주들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전환사채를 통해서 전환사채 투자자는 3년 뒤에 원금에 플러스 만기 보장 수익률 10%. 오케이. 그러면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죠. 이자도 받죠. 거기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할 때 기존의 주주는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서 희석화되니까 소위 말해서 EPS가 떨어지잖아요. 어닝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주식 수가 확 늘어나면서 EPS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사가 주주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얘기해서 여기다가 투자해서 지금 우리가 수주를 6천억 받아놨는데 6천억 받아놓은 거에 지금 증자 200억 해서 하면 수익이 얼마나 하면서 ROE가 얼마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성장 산업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부실이 뭐 계속 누적된 회사가 자금이 없는데 뭔가 대단한 걸 할 것처럼 그런 이 소위 말하는 이 잡주들 있잖아요. 시총이 500억이 안 되는 뭐 이런 회사들 중에 누적된 적자가 많은데 와 우리가 뭔가 바이오를 하고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뭔가 할 거기 때문에 뭐를 한다라고 증자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뻥카를 잘 가려내는 눈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정확한 이 ROE를 보고 증자에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세장이 도로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 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